젊은 여성이 아랍 백만장자와 결혼했지만 그는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알아보고 사랑운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려면 구독을 클릭하세요. 아침 햇살이 서울에 있는 김지우의 작은 아파트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28세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평온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려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금색 무늬와 아랍어 서체로 우아하게 장식된 결혼 초대장을 들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촌 민지가 부산에서 현지의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5년째 사귀는 남자친구 승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져 마치 둘 다 편안한 무관심에 익숙해진 듯했다. 그녀는 부산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혼자 가야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승호야, 일어나. 지우가 그의 어깨를 살짝 흔들며 말했다. 얘기할 게 있어. 승호는 이불 속에서 몸을 비틀며 게으르게 눈을 떴다. 왜 지우, 오늘 토요일인데 좀 더 자게 해줘. 중요한 일이야. 그녀가 초대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지가 2주 후에 부산에서 결혼해. 나는 가야 해. 승호는 몸을 일으키며 눈을 비볐다. 부산? 농담이지? 지금 휴가를 낼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서. 지우는 그의 반응을 예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나 혼자 가기로 했어. 내 사촌이야, 승호. 그녀의 결혼식에 안 갈 수 없어. 승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혼자 부산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지우. 그곳은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 나라야. 게다가 민지가 결혼하는 그 남자는 누구야?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은 준이야. 지우는 승호의 과보호적인 태도에 약간 짜증이 나며 대답했다. 존경받는 사업가야. 민지는 출장 중에 그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 둘이 2년 동안 사귀었어. 승호는 코웃음을 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2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위험하다면? 만약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지우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10가지 세었다. 승호, 제발. 난 어른 여자야. 나 혼자서도 잘 돌볼 수 있어. 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거야. 전쟁 지역에 가는 게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로 가는 거라고. 알겠어. 승호는 말하며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마. 승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지우는 짐을 싸기 시작하며 설렘과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국적인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승호의 반응이 입안에 쓴맛을 남겼다. 언제부터 그렇게 통제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한 걸까? 다음 며칠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지우는 프로젝트를 미리 마무리 지어 문제없이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일에 몰두했다. 승호는 차갑고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여행 전날 밤 지우가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있을 때 승호가 방문 앞에 나타났다. 정말로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는 걱정과 비난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닫았다. 이미 이 얘긴 했잖아. 승호, 난 갈 거야.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그럼 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는 팔짱을 끼며 반문했다. 나를 두고 혼자 2주 동안 떠나도 괜찮다는 거야. 당연히 너도 중요해. 지우는 속에서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관계 너머로도 내 삶이 있어. 가족도 있고 꿈도 있어. 네가 내가 혼자 여행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멈춰 있을 순 없어. 승호는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지우가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는 결국 말하며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지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다가오는 여행과 관계에 생긴 균열에 대해 생각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험을 원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승호는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지우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는 지우를 꽉 안았다. 조심해, 알겠지?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도착하면 전화해. 지우는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사랑해, 승호야. 나도 사랑해. 그가 대답하며 그녀가 탑승구로 사라지기 전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이 점점 작아져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 승호를 떠나보내는 죄책감,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이상한 자유로움. 지우는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 몰랐다. 비행기가 부산을 향해 하늘을 가로지르는 동안 운명은 그녀의 마음과 신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이야기의 실을 엮어가고 있었다. 반짝이는 사막의 도시 유리와 금으로 된 마천루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고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만날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이 시작되었고 그것과 함께 지우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모할 모험이 시작되었다. 비행기는 부산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며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지우를 깨웠다. 짐을 찾는 동안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다는 현실이 그녀에게 서서히 다가왔다. 공항의 에어컨 바람은 택시 승강장으로 나가자마자 맞이하는 찜통 더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우, 지우.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멍한 상태를 깨웠다. 그녀의 사촌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었다. 민지야. 지우는 사촌을 꼭 안으며 소리쳤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 너 정말 예뻐졌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이 반짝였다. 리오는 여전히 그대로야, 사촌아. 어서 준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차로 향하는 동안 지우는 유리와 철강으로 된 거인처럼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를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부산은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매혹적인 도시, 사막 한가운데의 호화로운 오아시스였다. 민지의 약혼자주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남자였다. 키가 크고 갈색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완벽한 스페인어로 지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부산에 온 걸 환영해 지우. 그는 고급 SUV를 운전하며 말했다. 네가 여기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길 바래. 준이의 가족 저택으로 가는 길 동안 민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며 지우에게 결혼식 준비와 앞으로 있을 행사들에 대해 설명했다.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가족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있어. 민지는 열정적으로 덧붙였다. 모두를 만나게 될 거야. 준의 사촌 민준도. 그는 정말 매력적이야. 너희가 잘 지낼 거라고 확신해. 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승호와 서울 공항에서의 긴장된 이별을 떠올렸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후회 없이 이 경험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알사에드 가문의 저택은 인상적이었다. 전통 아랍 건축의 요소가 가미된 현대적인 궁전이었다. 지우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 전체보다 큰 게스트 스위트로 안내받았다. 좀 쉬어. 민지가 조언했다. 만찬은 8시야. 아, 그리고 뭔가 우아하게 입어. 준의 가족은 매우 전통적이거든. 혼자 방에 있던 지우는 킹사이즈 침대에 쓰러지듯 눕더니 지치면서도 설렜다. 잠시 망설이다가 승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여긴 모든 게 굉장해. 네가 그리워.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다행이야. 잘 지내. 차갑고 간결한 요즘 승호의 전형적인 답변이었다. 8시 정각 지우는 검은색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메인 라운지로 내려갔다. 드레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와 올리브빛 피부를 돋보이게 했다. 아랍어와 영어로 이루어진 대화 속삭임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다. 지우, 인파 속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 와.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어. 지우는 사촌을 따라 손님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흠잡을 데 없는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강렬한 초록빛 눈이 지우의 눈을 응시하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지우, 이쪽은 준의 사촌 민준이야. 민지가 소개했다. 민준, 이쪽은 서울에서 온 내 사촌 지우야.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가는 갈란트한 제스처를 취했고 지우는 깜짝 놀랐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프랑스어와 아랍어가 섞인 매력적인 악센트로 말했다. 민지가 당신에 대해 많이 얘기해줬어요. 반갑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좋은 이야기였길 바라요. 민준의 미소가 더 커졌다. 오, 최고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당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어요. 민지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이제 둘이서 알아가길 바라. 잘 지내.
윙크를 하며 민지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민주는 교양 있고 여행을 많이 다닌 남자였으며 유머 감각이 있어 지우를 계속 웃게 만들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일, 사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세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럼 지우 씨는요? 민주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빛나는 눈을 하며 말했다.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연인이 있으신가요? 연인에 대한 언급이 승호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지우는 두 번째 질문을 피하며 대답했다. 서울은 예술과 문화가 가득한 멋진 도시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회피를 눈치채고도 압박하지 않았다. 정말 매력적이겠군요. 언젠가 네 작품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다. 민준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 지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녁은 웃음과 활기찬 대화로 흘러갔다. 지호는 민준과 떨어질 때마다 그를 찾아다니며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민준은 그녀를 계단 아래까지 배웅했다. 지호, 널 만나서 정말 기뻤어 라고 말하며 그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지호는 대답하며 그의 손길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지호는 민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미소, 목소리,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그녀를 흥미롭게 만들고 몇 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느끼게 했다. 승호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오르자 죄책감이 감정과 뒤섞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말지 고민했다. 결국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잘 마쳤어, 보고 싶어. 답장은 오래 걸렸고 이전처럼 짧았다. 다행이야, 잘 자. 지호는 좌절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단지 거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 의심이 그녀를 엄습했고 민준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잠이 들면서 지호는 부산에서의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 사촌의 결혼식을 위해 시작된 단순한 여행이 점점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이 등장하고 그녀의 감정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지호는 사랑과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할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사막은 비밀과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고 지호는 가장 위험한 오아시스가 모래와 태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것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부산에서의 날들은 지호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처럼 흘러갔다. 민지의 결혼식 준비와 민준과의 순간들 사이에서 그녀는 세월에 남겨둔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어느 아침 민지가 리셉션 테이블 센터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던 중 승호의 메시지가 왔다. 네가 그리워. 네가 없으니 집이 너무 허전해. 지호는 하루 종일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다 괜찮아? 민지는 사촌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다. 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그냥 승호야. 알다시피 내가 그리워하나 봐. 민지는 이해와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호, 내가 참견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 사이에 정말 괜찮은 거야. 네가 여기 온 이후로 그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더라. 질문은 공중에 멈춰 있었고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온 민준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아가씨들, 제가 방해한 건 아닌가요? 민준은 초록빛 눈을 지우에게 고정하며 물었다. 전혀요. 민지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지우 좀 데리고 나가줄래요? 저는 이제 이 화려한 장식과 꽃들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지우가 항의할 틈도 없이 그녀는 민준을 따라 저택의 차고로 향했다. 니오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민준은 윙크하며 말했다. 몇 분 후 그들은 고급 오픈카를 타고 사막 도로를 달렸다. 바람이 지우의 머리를 흩날리며 그녀의 걱정들을 날려버렸다. 민준은 거의 1시간 동안 운전하며 도시를 벗어나 사막 깊숙이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오아시스 옆에 차를 멈췄다.
투명한 물과 야자수로 둘러싸인 그곳은 황금빛 모래 속의 신기루처럼 보였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우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민주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너만큼 아름답진 않아. 그는 조용히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았다. 서울에서 기다리는 삶과 승호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 속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민준,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자 말이 멈췄다. 우리가 아직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걸 알아. 지우, 민준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 지우는 눈을 감고 그녀를 휩쓸어 버릴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와 싸웠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녀는 마침내 고백했다. 하지만 이건 복잡해요. 서울에 제 삶이 있고 승호가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알아요. 네가 원하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않을게. 단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한 이 날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막만이 그들 사이에 커져가는 긴장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서히, 거의 필연적으로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지우는 민준의 따뜻하고 유혹적인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얼굴을 돌렸고 민준의 입술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미안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못하겠어요. 민준은 물러나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미안해하지.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야.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말하지 못한 말과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생각할 공간이 필요해 서둘러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고 그녀의 마음은 상반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에 있는 승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이 마치 화면에서 그녀를 비난하는 듯 보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몇 차례 벨소리가 울린 후 승호의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에서 들려왔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그는 예상치 못한 전화에 놀라워하며 물었다. 승호, 지우는 말을 멈추었다.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해야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단 며칠 만에 낯선 사람에게서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깨어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지우야. 승호의 목소리는 이제 걱정스러워졌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결국 거짓말을 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네가 그리워. 이어지는 대화는 어색하고 어려웠다. 불편한 침묵과 중간중간 끊기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지우는 민준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손님들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평범한 모습을 유지했다. 민지는 항상 예리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지우를 복도로 끌어냈다. 무서운 일이야?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 마. 너와 민준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지우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모르겠어. 민지 너무 혼란스러워. 민준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에 승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민지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지우야. 마음은 의무나 지리적 거리를 따지지 않아. 너 자신에게 솔직해야 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린 채 지우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도전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무엇을 원했을까? 서울에서 승호와의 안정적이고 익숙한 삶을? 아니면 민준이 그녀에게 느끼게 했던 설렘과 열정일까요? 한편 저택의 테라스에서 민준은 별을 바라보며 지우와 사막에서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우는 한국에서의 삶과 약속이 있었지만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구나 사촌? 조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민준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조은은 그 옆에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너를 잘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야. 지우 때문이지. 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민준. 존이 경고했습니다. 지우는 약혼한 사람이야. 누구도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알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만약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서 행복할 기회를 놓친다면, 조는 사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길을 찾는 법이야, 민준. 만약 운명이라면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무리하게 나가지 마. 그날 밤 알사의 저택에서는 세 개의 마음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고, 민준은 자신의 감정과 지호의 관계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느끼지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승호가 있었습니다. 사막은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시간의 모래는 계속 흘러가며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평생을 바꿀 결정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결혼식 전날들은 지호에게 감정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과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일어났지만 매일 오후에는 그의 곁을 찾아가며 가슴이 뛰는 그 순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식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도우던 지혜원은 승호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생각해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활기차게 들렸습니다. 내가 부산에 가는 게 어때? 결혼식에 딱 맞춰 도착해서 며칠 동안 함께 보내자. 지호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로 오신다고요? 하지만 승호, 프로젝트로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만 일을 많이 앞당겼어. 게다가 네가 그리워 일주일을 더 기다릴 수 없어. 승호가 여행 세부 사항에 대해 계속 말하는 동안 지호는 방 건너편에서 민준이 민지와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민준은 돌아서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우? 아직 거기 있니? 승호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응, 나 여기 있어. 그녀는 억지로 열정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그거 정말 큰 놀라움이야, 승호. 널 보게 돼서 정말 기뻐. 전화를 끊고 지우는 실례를 하고 정원으로 나갔다. 맑은 공기가 필요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오래지 않아 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보이는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승호가 부산에 온대. 결혼식에 오려고. 민준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알겠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게 상황을 바꾸겠지. 민준, 그는 손을 들어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설명할 필요 없어, 지우. 난 이해해, 정말로.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슬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더 이상 말 없이 민준은 돌아서서 걸어갔고 지우는 목이 메인 채 입술에 맺힌 수많은 말들을 삼켜야 했다. 그 후 며칠은 지우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승호에 다가오는 방문에 대해 흥분된 척하려고 애썼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마다 민준을 찾아다니며 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를 뜰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승호가 도착하기 전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방 테라스로 나가 멀리 빛나는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정원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민준이 벤치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고 있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지우는 정원으로 내려갔다. 민준은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잠시 동안 둘은 움직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이 안 와서 지우가 마침내 말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나도. 민준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어지는 침묵은 억눌린 감정과 말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 말을 이었다. 지우, 난 내게 뭘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 넌 네 삶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 하지만 너와 함께한 이 날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나는 만약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민준, 제발. 지우가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더 힘들게 하지 마. 알아. 그는 좌절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말해야 해, 지우.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도 나에게 뭔가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지우는 눈을 감으며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내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 민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 승호는 내 삶에 너무 오랫동안 함께 해왔어. 민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부탁하는 건 하나야, 지우. 자신에게 솔직해져봐. 승호를 만나고 그와 함께한 후에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난 받아들일 거야. 물러나서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길 바랄게.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더 있다고 느낀다면, 탐험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두려움이나 의무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했다. 서서히, 거의 피할 수 없는 듯이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지우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은 감정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키스로 만났다. 둘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다. 지우는 손을 입술로 가져가며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결국 일어나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냥 기억해, 지우. 널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진짜로 행복할 자격이. 그날 밤 지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과 의심으로 뒤섞여 있었다. 민준과의 키스는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깨웠지만 승호의 얼굴, 그들의 공유한 이야기, 서울에서의 삶, 모든 것이 그녀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다크서클이 있지만 결심한 듯한 모습으로 지우는 공항에서 승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도착 구역에서 기다리며 그녀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모든 의심이 사라질까? 마침내 승호가 지친 듯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띠고 군중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를 보자 그는 걸음을 재촉하며 그녀를 강하게 안아주었다. 네가 너무 그리웠어.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지우는 잠시 긴장하다가 그의 품에 안겨 편안해졌다. 나도 그래. 그녀가 대답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놀랐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녀는 승호가 그리웠다. 공항을 나서면서 승호는 그의 비행과 앞으로 며칠 동안의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지우는 반쯤 듣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옆에 있는 남자와 저택에 남겨둔 남자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다. 알사에드 가족의 집으로 돌아와 지우는 승호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모두 그를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그녀는 준이 그들을 함께 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아픔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결혼식 리허설 저녁 식사 동안 지우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한편으로는 승호에 대한 친숙함과 애정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 그녀 안에서 일으키는 열정과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그녀를 삼킬 듯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승호가 준과 비즈니스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동안 지우는 테라스에서 공기를 쐬겠다고 자리를 떴다. 몇 분 후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괜찮아? 그가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지우는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민준이 말했다. 이게 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 내가 멀리 있길 원한다면. 아니, 지우가 말을 끊으며 스스로 놀랐다. 네가 멀어지길 원하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 너무 혼란스러워. 민준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갔지만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존중하며 멈췄다. 지우, 이 결정은 오직 너만이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말했던 걸 기억해. 너는 진정으로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승호의 목소리가 테라스 문에서 들려왔다. 지우? 여기 있니? 민준은 빠르게 물러나 승호가 테라스로 나오기 직전에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아, 여기 있었구나. 승호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도착한 이후로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피곤해. 결혼식 준비로 바쁜 날들이었어. 승호는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턱을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알아, 하지만 지금 난 여기 있어. 우리 함께 편안히 즐기면 돼.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며 승호의 팔에 안겨있고 민준의 키스 기억이
아직 입술에 남아있는 지우는 자신이 기로에서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며칠 안에 내릴 결정은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두 남자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민지의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지우는 그날 자신의 감정과 마주해야 하며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지의 결혼식 날은 맑은 하늘과 환한 태양이 떠오르며 마치 우주 자체가 이 결합을 축하하려는 듯 했다. 그러나 지우에게 그 아침은 그녀를 넘어뜨릴 듯한 내면의 폭풍을 가져왔다. 민지의 드레스 마지막 손질을 도우며 지우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복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민지는 지우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정말 아름다워. 지우는 민지의 베일을 고쳐주며 말했다. 민지는 거울을 통해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가 약간 사라졌다. 고마워 지우. 하지만 괜찮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지우는 웃으려 했지만 눈이 그녀를 배신했다. 그냥 정말 힘든 한 주였어. 민지는 돌아서며 사촌의 손을 잡았다. 지우 무슨 일인지 알아? 민준을 바라보는 너의 눈빛, 그리고 그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어. 그리고 이제 승호가 여기 있잖아.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여. 지우가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 난 승호를 사랑해. 우리는 함께 삶을 만들어 왔어. 하지만 민준, 그와 함께 있으면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야. 민지는 그녀를 꽉 안았다. 아, 지우.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기억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어야 해. 의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민지. 그리고 내 문제를 내 특별한 날에 가져와서 미안해.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사촌의 뺨을 쓰다듬었다. 바보야. 넌 내 가족이야. 내 문제는 내 문제야. 자, 이제 화장을 고치고 사랑을 축하하러 가자, 응? 한편 저택의 다른 곳에서는 승호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도착한 이후로 지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에 생긴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놀랍게도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승호,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준은 긴장했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얼굴을 살폈다. 민준이 그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에서 뭔가 수상함을 느꼈다. 고마워, 민준. 모든 게 완벽해. 승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사실 네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 민준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물론 말해봐. 지우에 관한 거야. 승호가 말을 시작하자 민준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굳어졌다. 내가 도착한 이후로 그녀가 좀 달라졌어.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네가 나가는 것 같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나?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민준은 진실과 충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듯 보였다. 결국 민준이 말을 이었다.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승호, 나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지우는 정말 특별한 여자야.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어. 승호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너는 말하는 거야, 너와 지우가. 아무 일도 없었어. 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감정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어. 적어도 내 쪽에서는. 승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정보를 소화하려 했다. 그럼 지우는? 그녀도?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거야. 난 그냥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방을 나갔고 승호는 의심과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 있었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민지와 준은 이국적인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에서 서로 서약을 나누며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참석한 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승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민준을 찾는 눈길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지우의 몸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한편 승호는 이런 은밀한 눈길을 고통과 체념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 동안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손님들이 춤을 추며 축하하는 가운데 승호는 지우의 팔을 잡고 정원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승호 나. 아니 내가 먼저 말하게 해줘. 그가 말을 끊었다. 오늘 아침 민준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가 말했어. 너희 사이에 무슨 감정이 생겼다는 걸. 지우는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승호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필요 없어. 승호는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했어. 난 누구보다 너를 잘 알아. 그리고 요즘 그가 가까이 있을 때 네가 얼마나 환해지는지 봤어. 내 눈에서 오랜만에 보는 빛이야. 지우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미안해, 승호. 널 상처 주려는 건 아니었어. 승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 자기야. 그래서 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 네가 네 감정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우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널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야, 지우. 승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갈 거야. 여기 있어. 민준에 대한 내 감정을 탐구해봐. 결국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우리 사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네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난 이해할게. 지호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였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승호. 난 너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호.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게 내가 항상 내게 바랐던 전부야. 승호가 떠나면서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삶의 한 장이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세 개의 심장이 불확실함 속에서 뛰고 있었다. 지호는 자유로워졌지만 혼란스러운 상태로 가능성과 의문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다. 승호는 상처받았지만 체념한 채 한 시대의 끝이 될 수도 있는 집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상치 못하게 시작된 사랑을 탐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부산의 사막은 이 드라마의 침묵의 목격자로서 별빛 아래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운명은 그들의 삶의 테피스트리에 새로운 시를 엮어가며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지의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속임수 같은 고요함이 깔렸다. 지호는 일찍 일어나 울음으로 부은 눈과 아직 전날 밤의 일들을 처리 중인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내려갔고 승호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다. 좋은 아침,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가방에서 고개를 들었다. 좋은 아침. 지호는 겨우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승호. 다시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부드럽게 막았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지호. 어젯밤의 한 말은 여전히 유효해. 너도 이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그래.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다시 흐를 듯했다. 네가 그리울 거야, 뭐. 승호는 다가와 그녀를 꽉 안았다. 나도 그럴 거야. 하지만 이건 필요해. 우리 둘 다를 위해서. 그들이 떨어질 때 민준이 부엌에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멈췄다. 미안,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는 말하며 돌아서 나가려 했다. 아니 있어, 승호가 말해. 민중과 지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실 네가 여기 있어서 기뻐. 너희 둘과 이야기하고 싶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지호와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승호는 그 둘을 바라보며 체념과 결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들어봐. 그가 말을 시작했다. 너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가끔은 마음이 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야. 지우라고 말하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는 정말 멋진 시간을 함께 보냈고 너는 항상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야. 하지만 네 행복이 민준과 함께 있는 거라면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그런 다음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 민준, 난 너를 잘 모르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그녀를 잘 돌봐주고 그녀가 받을 만한 가치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 민준은 감동을 받은 듯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승호. 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승호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고마워 속삭였다. 모든 걸. 민준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고 지우의 이마에 입 맞춘 후 승호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행복해라 라고 말하며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았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지우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이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이제 내 사랑 지우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갈 기회가 생겼어. 서두르지 말고 압박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마음에 들어. 그 후 며칠은 지우에게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회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준은 지우의 섬세한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려 했다. 서두르기보다는 그녀를 진정으로 알아가려 했고, 해변을 따라 긴 산책을 하며 사막의 별 아래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의 순간들을 함께했다. 어느 날 오후 부산 미라클 가든에 매달린 정원을 걸으며 민준은 빨간 장미로 만든 아치 앞에서 멈춰 섰다. 지우,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함께한 이 날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네가 아직 치유 중이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아가는 중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여기에 있을 거야. 네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담긴 진심에 감동했다. 민준, 나도 이 날들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하면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두려움 없이, 가식 없이, 서서히,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죄책감도 의심도 없었다. 완벽한 순간에 만난 두 마음의 달콤한 확신. 한편 서울에서는 승호가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지우의 부재는 그의 삶 속에 끊임없는 공허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나눴던 아파트의 모든 구석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그들이 나눈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옛 사진들을 넘기던 승호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지우의 번호를 눌렀다. 부산에서는 지우가 민준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승호의 이름이 뜨자 그녀는 불안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잠시만 괜찮을까요? 지우가 민준에게 물었고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 안녕. 지우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며 말했다. 안녕 지우. 승호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 따뜻하게 들렸다.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응, 모든 게 진행 중이야. 그가 대답했다. 지우,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에 대해, 우리 관계에 대해.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지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하지만 어쩌면 우리 둘 다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이 이별 스스로를 다시 발견할 시간이. 승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난 네 편이야. 만약 네 미래가 민준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난 이해할 거야. 그리고 네가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난 여기 있을게.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함께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 지우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승호,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야. 난 그저 네 행복을 바랄 뿐이야, 지우. 항상 그래왔어.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물 어린 눈을 본 민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속에 미소를 지었다. 다 괜찮아. 민준,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준비됐어? 그가 심장이 뛰며 물었다.
진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보기 위해서.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맞잡으며 대답했다. 민준의 미소가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지우, 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줘. 그들이 그 순간을 키스로 맺으려고 몸을 기울일 때 지우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몇 가지 놀라움을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부산의 밤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멀리서 행복한 커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인물은 곧 이막 시작된 사랑 이야기에 새로운 도전과 예상치 못한 전환을 가져올 것이었다. 다음 몇 주는 지우와 민준에게 꿈만 같았다. 부산은 그들의 꽃피는 로맨스의 무대가 되었고 도시의 모든 구석이 새로운 추억과 새로운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우는 원래 민지의 결혼식 때문에 잠시 머물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삶의 매력에 빠져 무기한 체류를 연장했다. 그러나 늘 그렇듯 현실은 곧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어느 날 아침 알사이드 저택의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던 중 지우는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서울에 있는 상색에서 온 거야. 그녀는 이메일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돌아가야 한대.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고 해. 민주는 걱정의 그림자가 얼굴을 스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할 거야? 지우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모르겠어. 내 일을 사랑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너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우,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를 지원할 거야. 하지만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기회? 그녀는 호기심이 생기며 물었다. 그래, 민주는 눈빛이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여기 부산에서 우리만의 디자인 회사를 차리는 건 어때? 내 재능과 내 비즈니스, 세계의 연결고리로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디어는 지우에게 번개처럼 떨어졌다.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자신을 사로잡은 도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가능성. 민준, 이건 미친 생각이야.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에 들어. 그들은 키스로 결정을 맺으며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될 흥분으로 심장이 하나로 뛰었다. 그 후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지우는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그리움을 느끼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민준과 함께 그들의 공유된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의 금융지구에 작지만 우아한 공간을 임대하고 자신들의 에이전시를 런칭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새 회사의 로고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을 때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라고 말하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에 지우는 즉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 너 때문에 무서워지잖아.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어. 내 전 아내에게서. 그 말은 지우에게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전 아내? 민준? 네가 결혼했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 알아. 그는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과거 중에서도 떨쳐버리려고 했던 부분이야. 우리 결혼은 짧고 소란스러웠어. 3년 전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 지금까지. 지우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고 충격과 혼란으로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뭘 원하는데? 그녀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 민주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산으로 온다고 해.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마치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민준의 과거가 모든 것을 뒤흔들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제발 뭐라도 말해줘.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준 사랑해. 하지만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민준이 불안하게 잠든 사이 지우는 방 베란다로 나갔고 그녀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승호야.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누군가와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승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즉시 경계했습니다. 지우 괜찮아?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렇게 부산의 고요한 밤, 지우는 한때 자신의 다치자 안전한 항구였던 남자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준의 전 아내에 대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그리고 이 새로운 삶에 너무 순진하게 뛰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승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말을 들어주며 위로와 지혜의 말을 건넸다. 지우, 그는 마침내 말했다. 사랑은 항상 위험을 수반해. 하지만 민준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가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건 싸울 가치가 있는 거야. 함께 이걸 이겨내자. 승호의 성숙하고 진심 어린 말은 지우의 마음 깊이 닿았다. 고마워 승호. 내가 아직도 너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 언제나 지우야.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는 애정과 체념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침대로 돌아갔다. 민주는 이미 깨어나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그의 품에 안겨 따뜻한 천을 느꼈다. 괜찮을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 함께하는 거잖아, 그렇지? 민주는 그녀를 꽉 안았다. 언제나 내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면서 그들 중 누구도 운명이 준비한 혼란을 상상할 수 없었다. 부산공항의 한 비행기가 막 착륙했고 그 안에는 눈부신 미모와 단호한 눈빛의 여성이 타고 있었다. 민준의 전 아내 혜진이었다. 부산 땅을 밟는 그녀의 발걸음마다 혜진은 단지 집만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과거와 지우와 민준이 함께 쌓아올린 삶의 기반을 뒤흔들 위협적인 비밀을 가져왔다. 사랑, 질투,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에 새로운 막이 펼쳐질 준비가 되었다. 부산의 밤이 도시를 빛과 그림자의 망토로 감싸는 동안 운명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비밀을 드러낼 땅을 준비하며 시를 짜고 있었다. 아침은 지우와 민준에게 너무 빨리 찾아왔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던 부산의 태양은 이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들이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민준의 전화가 울리며 긴장된 고요를 깨뜨렸다. 그녀야. 민준은 불안과 체념이 섞인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이 부르즈 알 아랍 호텔에 있어. 우리를 만나고 싶대. 둘 다. 지우는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둘 다? 민준,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민준은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 내 사랑. 하지만 이걸 한 번에 마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함께. 기억해? 한숨을 내쉬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호화로운 호텔까지의 이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우는 아미라가 어떤 모습일지, 민준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민준은 길을 응시하며 마음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 부산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자 지우는 그녀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미라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여자였다. 키가 크고 완벽한 파도처럼 어깨 위로 내려오는 흑단 같은 머리칼, 그리고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깊은 눈을 가진 여자였다. 민준, 아미라가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왔다. 지우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준의 양쪽 뺨에 입을 맞추며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민준은 눈에 띄게 긴장하며 한 발 물러섰다. 아미라,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파트너 지우를 소개하지. 아미라의 눈이 마침내 지우에게로 향했고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가하며 경멸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반가워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다. 저도요. 지우가 도전적인 듯 턱을 들며 대답했다. 그들은 호텔의 호화로운 프라이빗 라운지의 자리를 잡았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좋아, 아미라. 민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한테 무슨 급한 일이야? 아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시간을 끌었다. 오, 민준.
항상 이렇게 직설적이군. 그냥 전 남편을 보고 싶어서는 안 될까? 너도 알잖아. 그렇지 않다는 걸. 민준이 대답했다. 우리 사이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생각하면 말이야. 지우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공기 중에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가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암이라는 극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본론으로 들어가지. 나 문제가 생겼어. 민준. 재정적 문제 그리고 법적 문제도. 민준은 더욱 긴장했다.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미라? 말하자면 내 투자 중 몇 가지가 예상대로 되지 않았어. 그리고 돈을 되찾으려고 약간의 지름길을 택했지. 맙소사, 아미라. 민준이 좌절하며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또 너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우가 처음으로 말을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군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미라는 눈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 자기야, 민준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 참 무심한 남자로군. 혜진, 그만해. 민준이 경고했다. 하지만 혜진은 계속했고 그녀의 눈은 아기로 빛나고 있었다. 보세요, 지우, 민준과 저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파트너였죠. 사업, 즐거움, 심지어 불법에 가까운 일들까지도요. 지우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기분이 들었다. 민준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신호를 그의 눈에서 찾으려 했지만 그녀가 본 것은 죄책감과 수치심뿐이었다. 민준, 이게 사실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힘을 모으는 것처럼. 그래 지우, 내 과거 중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혜진과 나는 불투명한 사업에 연루되었어. 그때는 내 인생의 어두운 시기였고 그 이후로는 속죄하려고 노력해왔어. 혜진은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 제발 민준.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 우리는 왕처럼 살았잖아. 기억나? 그만! 민준이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건 과거의 일이야, 혜진. 난 변했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어. 지우는 갑자기 일어섰다. 공기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홀을 빠져나갔다. 민준과 혜진만이 남았다. 호텔 테라스에서 페르시아만을 바라보며 지우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그녀가 알고 있던 민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어두운 과거를 가진 낯선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누군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지우? 너야? 그녀는 놀라서 돌아섰고 승호와 마주쳤다. 승호?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놀라서 물었다. 승호 역시 놀란 듯했다. 사업 때문에 왔어. 우리 회사가 부산에 지사를 열려고 고려 중이어서 현장을 살펴보러 왔어. 하지만 너 괜찮아?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 아마도 그의 익숙한 존재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일까? 지우는 승호의 품 안에서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 승호야.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모든 게 엉망이야, 민준. 그의 전 부인, 내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아. 승호는 그녀를 꽉 안고 위로의 의미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쉿, 진정해. 내가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렇게 부산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테라스에서 지우는 한때 자신의 삶의 동반자였던 남자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준에 대해, 그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모두 말했다. 승호는 판단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지우가 그 순간에 가장 필요로 했던 위로와 이해를 제공했다. 지우야. 그는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건 알겠어. 하지만 기억해.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의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야. 지우는 그의 성숙함과 이해심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승호야, 나 고마워. 네가 여기 있어주고 이렇게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우는 승호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와 그의 품 안에서 항상 찾았던 편안함과 안정감을 떠올렸다. 생각 없이 그에게 기댔다. 지우야! 민준의 목소리가 마법을 깨뜨렸다. 지우는 급히 승획에서 떨어져 나와 테라스 입구에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고통, 그리고 질투가 섞여 있었다. 민준 지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목에 막혔다. 민준은 지우에서 승호로 시선을 옮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가 방해를 한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일이 어려워질 때쯤 전 남자친구가 나타나다니 참 편리하네.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승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민준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리고 지우를 향해 덧붙였다. 말할 준비가 되면 우리 방에 있을게. 만약 돌아오고 싶다면.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돌아서서 떠났고 지우와 승호는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다. 지우는 승호를 바라보며 혼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승호는 손을 들어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설명할 필요 없어 지우. 그에게 가봐. 이야기해. 이 문제를 해결해. 지우는 고마움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승호 고마워 모든 걸. 지우가 멀어지는 동안 승호는 사랑과 체념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그들의 시간이 지나갔음을, 이제 지우의 삶에서 그의 역할은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비록 아프더라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지우의 행복을 의미한다면. 호텔 스위트룸에서 민주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과의 재회는 그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유령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승호의 품에 안겨있는 지우를 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불안감을 깨웠다. 지우가 방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지우가 말을 꺼냈다. 민준, 우리 이야기해야 해. 모든 것에 대해. 너의 과거, 혜진, 그리고 우리에 대해. 더 이상 비밀도 반만 진실도 없이.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네가 나에게 완전히 솔직해져야 해.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에게 빚진 거야. 우리에게 빚진 거야. 그렇게 부산 위로 해가 지며 도시를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지우와 민준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영혼을 드러내고 두려움을 마주했다. 그날 밤은 길고 많은 진실과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길에 놓인 또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함께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나누는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장애물. 문제는 그들이 운명이 그들의 길에 놓은 모래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였다. 밤이 부산을 감싸며 도시를 빛나는 조명과 신비로운 그림자로 뒤덮었다. 호텔 스위트룸 안에서 지우와 민주는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마주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 지우는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과의 과거에 대해 모두 말해줘.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혜진을 6년 전에 만났어. 난 젊고 야망이 가득했고 솔직히 꽤 순진했지. 그녀는 눈부시고 카리스마 넘쳤고 마치 세상을 손에 쥔 듯 보였어. 나는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 지우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끼며 그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경청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했어. 우리는 폭풍 같은 로맨스 끝에 결혼했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 혜진은 어디에나 인맥이 있었고 우리는 곧 매우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어. 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멈춰 섰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업의 많은 부분이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돈 세탁, 뇌물, 심지어 사기까지.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 세계에서는 모두가 그런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 하지만 매일 점점 더 불편해졌고 진짜 나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지. 지우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나는 혜진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다른 남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계획에 휘말리기 직전이었어. 그때 깨달았지. 나는 길을 잃었고 내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럼 그때 뭘 했어? 지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떠났어.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몇 달 동안 불법 사업에서 법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내 이름을 깨끗이 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이기도 했지. 나는 다시는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삶과 경력을 쌓겠다고 맹세했어. 지우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며 머리를 굴렸다. 그럼 지금은 혜진은 진짜로 뭘 원하는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야 당연하지. 그녀는 문제에 휘말려 있고 나를 조종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지우. 그런 삶은 이제 뒤로 남겼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 지우가 마침내 말했다. 네 솔직함에 감사해. 하지만 왜 이걸 전에 말하지 않았어? 나를 믿지 못했던 거야. 물론 널 믿었지, 지우. 민준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려웠어. 네가 내 과거의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널 잃을까 봐.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나를 다르게 볼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지우는 민준의 연약함에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 민준, 우리 모두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고 진실을 나눈 안도감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다루어야 할 주제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민준,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조금 떨어져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승회대에서 민준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가 어떻게 됐어?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내 마음속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까. 하지만 네가 테라스에서 본 건 나약한 순간이었어. 나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았고 승호는 친구로서 그곳에 있었을 뿐이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음미했다. 알겠어. 하지만 질투가 나는 걸 어쩔 수 없어, 지우. 그가 너를 바라보는 방식이 알아. 지우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를 믿어줘, 민준. 난 너를 선택했어. 난 너를 사랑해. 그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둘 다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드러난 진실들이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화해의 순간은 급한 노크 소리에 방해받았다. 문을 열자 민준의 사촌 준이 심각한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준, 지우, 지금 바로 나와야 해. 그는 서둘러 말했다. 혜진이 문제에 빠졌어. 질문할 시간도 없이 그들은 준을 따라 호텔 로비로 향했다. 거기서 그들은 위협적으로 보이는 남자들에 둘러싸인 혜진을 발견했다. 민준, 그들을 본 혜진이 목소리 속에 두려움을 드러내며 외쳤다. 도와줘, 제발.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빚졌다고 하는데 이건 오해야. 민준은 앞으로 나아가며 혜진과의 복잡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의 태도를 취했다. 신사분들,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자들 중 한 명, 분명히 리더가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이 여자가 우리에게 상당한 금액을 빚졌소.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소. 지우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곧 일어날 일이 민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지우는 그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우리는 이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감사함이 가득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모두 진정하고 합법적이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다음 몇 시간은 매우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조은과 지난 몇 년간 쌓아온 합법적인 연락처의 도움으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혜진은 돈을 돌려줘야 했지만 합리적인 기간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당국과 완전히 협력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혜진이 경찰에 의해 진술을 하러 호송되면서 그녀는 민준과 지오를 향해 감사와 후회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너희들은 정말 좋은 커플이야. 혼란이 가라앉고 다시 둘만 남았을 때 민준은 지오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고마워,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도와줘서. 지오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린 팀이야, 기억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야.
그들은 키스를 나눴고 그 키스는 이루어진 약속과 밝은 미래의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질녘 해변을 걸으며 민주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지우, 그는 흥분으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깨달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그녀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민주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 없이 하루도 보내고 싶지 않아. 지우 킴, 나와 결혼해 줄래? 지우는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0번이라도 좋아. 민준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우는 동안 지우는 이것이 그들의 모험의 시작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맞이했고 장애물을 극복했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만 위로 해가 지면서 그들은 사랑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마지막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할 놀라움이 말입니다. 민준의 프로포즈 이후 몇 달은 감정과 준비로 가득 찬 소용돌이였습니다. 지우와 민준은 그들의 두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스페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짜는 다음 봄으로 정해졌고 그들의 꿈의 이벤트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함께 설립한 디자인 회사는 번창하고 있었고 중요한 고객들을 끌어들이며 중동의 경쟁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어느 오후 지우가 자신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지우, 나 승호야. 전화 나토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승호, 정말 놀랐어. 지우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 괜찮아? 응, 다 괜찮아. 승호가 안심시켰다. 사실 너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어. 나 결혼해, 지우. 이 소식은 지우를 깜짝 놀라게 했다. 결혼한다고? 승호, 정말 멋져. 그 행운의 여자는 누구야? 그녀 이름은 수아야. 부산에서 돌아온 직후에 만났어.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누구와도 달라.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 지우. 지우는 전 애인에 대한 진심 어린 기쁨을 느꼈다. 정말 너무 기뻐, 승호. 진심으로. 고마워, 승호가 말했고 지우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어. 너랑 민준이 결혼식에 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모든 걸 고려하면 부탁이 큰 건 알지만 기꺼이 갈게. 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준이 괜찮다면 물론이야. 그날 밤 지우가 민준에게 초대에 대해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의문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정말 가고 싶어? 민준이 물었다. 네가 불편할까 봐 걱정돼. 지우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확실해. 승호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가 행복을 찾아서 정말 기뻐. 게다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우리 결혼식을 위한 좋은 연습이 될 거야. 민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키스했다. 넌 정말 대단해, 알아. 매일 너에게 더 빠져들어.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고 곧 지우와 민준은 승호의 결혼식을 위해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행사는 친밀하고 감동적이었으며 지우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고 놀랐다. 승호가 다른 여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질투나 향수 같은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민준에게로 이끌어준 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리셉션 중에 승호가 새 아내 수아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우, 민준, 와줘서 고마워. 승호는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로 말했다. 내게 정말 큰 의미야. 절대 놓칠 수 없었어. 지우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수아 씨, 드디어 만나서 반가워요. 두 커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우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놀랐다. 긴장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네 사람이 기쁨의 순간을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우를 뒤에서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는 그의 품 안에서 돌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 중이야. 모든 결정, 운명의 모든 전환이 나를 여기로, 너에게로 이끌어줬다는
걸로오스 민주는 그녀를 다정하게 키스했다. 내가 행운아야 내 사랑.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지우는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시차와 결혼식 샴페인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지우는 아파트 화장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다. 기다리는 두 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뛰었다. 두 줄, 양성. 민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잠깐 와줄 수 있어. 민준은 화장실로 들어왔고 지우의 표정을 보며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다. 왜 그래 내 사랑? 괜찮아. 대답 대신 지우는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민준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깨달음이 번뜩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가...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민준. 기쁨의 외침과 함께 민준은 그녀를 팔로 들어올려 작은 화장실 공간에서 빙글빙글 돌렸다. 그들의 웃음과 눈물은 순수한 행복의 교향곡으로 섞였다. 그 후 몇 달은 감정과 준비의 롤러코스터였다. 결혼식은 앞당겨져 부산의 해변에서 열리는 소규모 행사로 변모했고 지우는 점점 커지는 배를 강조하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민지와 주는 이번 행사를 위해 스페인에서 날아와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가져왔다. 심지어 자신의 구원의 길을 시작한 혜진도 멀리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가을 오후 페르시아 만 위로 지는 해를 배경으로 지우와 민주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고 그들 사이에서 자라날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나눴다. 몇 달 후 부산의 병원 방에서 지우는 초록빛 눈과 올리브빛 피부를 가진 작은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행복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완벽해. 그는 속삭이며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로 지을까? 지우는 아기를 바라보고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진은 어때? 민준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아랍어로 공주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운명의 모든 굴곡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야. 어려웠던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원을 닫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민주는 지우의 이마에 입 맞추고 이어 딸의 임에도 입 맞췄다. 혜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작은 공주. 갓난딸을 안고 있는 지우와 민주는 그들을 이 순간까지 이끌어준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다. 민지의 결혼식에서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 도전과 계시, 의심의 순간들과 순수한 행복의 순간들까지 모든 단계가 이 완벽한 순간으로 이끌었다. 미래는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약속과 새로운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 아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함께라면 운명이 가져다주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가 부산 위로 떠오르며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사랑, 구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위대한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지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다.